자, 북한에서도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동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5월에 버스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김정환 기자님. 네, 우리나라가 이제 유병언 사태로 들썩이던 지난 5월 24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만 13살의 꽃다운 중학생 50명이요. 여름에 야영장으로 향하다가 도로 아주 급경사길에서 버스가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누가 된다 해서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다가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아, 이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사고를 북한이 왜 숨기려고 한 겁니까? 이게 사고를 당했던 학생들이 김정일의 모교죠. 아주 명문 학교라고 해요. 평양 제1중학교인데 이 제1중학교 학생들이 또 김정은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야영소, 원산 야영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야영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추정 지역을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향하던 이 명문 중학교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야영소가 그동안 김정은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홍보하라고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홍보하려면은 주변 기반 시설이나 도로들이 굉장히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평양 제1중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이 길로 쭉 지금 가다가 네. 지금 여기가 원산 고속도로죠. 평양 원산 고속도로. 이거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고속도로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고속도로로 가지를 않고 사고가 여기서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직통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무지개 터널이라고 요즘에 터널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동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동굴인데요. 예. 이게 붕괴가 되다 보니까는 우회로를 아주 꾸불꾸불하면서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붕괴 위험을 느끼진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동굴이 무너져서 그 길을 네, 동굴 피하려다가 돌아가려다가 급경사길로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그토록 자랑하고 또 지도자가 그토록 아낀다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우회로 구불구불한 위험한 길을 타게 하고. 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구불구불한 저 길을 타고 내려갔다는 거죠? 네, 일반인들도 낮 시간에 저기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긴데요. 안전장치가 굉장히 소홀하다고 해요. 저길 다녀보셨던 그 대북 소식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사고가 참 잦답니다.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저 시설이나 저 야영소를 홍보를 하면서도 본인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저기를 갈 때는 헬기를 타고 가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네. 본인은 그 차도로 가지 않고 네, 위험한 헬기를 타고 갔다. 네, 헬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참 진정한 어이가 지도자의 없네.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우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숨겼던 거군요. 네, 그래서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낙원과 지옥, 어디가 지옥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바로 북한은 낙원이고 남한은 지옥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도 중학생을 저렇게 50여 명 모두 숨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숨기고 우리 남쪽에서는 자유 언론이기 때문에 모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쪽은 지옥이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이 대목에서도 참 그 큰 차이를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지 또 택시를 타고 왔는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모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참상이 빚어져도 일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게 하고, 또 희생자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평양에서 고위층 자제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북한의 폐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평양의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도
한참 뒤에나 그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2004년에 용천 열차 폭발 사고 때는요. 너무나 사고가 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몇 명이 죽었는지를 일체 입을 다물고 있죠.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자의 분석인데요. 보통 국가, 일반 국가의 이미지를 조금은 내세우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대요. 그래서 선별적으로나마 지난 2012년에 미사일 발사를 실패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평양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도 그렇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정부 당국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한다라는 이런 아주 교묘한 또 그런 어떤 홍보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중학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저 중학교가 북한의 아주 최명문 그런 중학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고위급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 중학교를 다닌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드는 그렇죠. 명문. 그럼 북한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이제 진행자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예. 어떤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 최고 지도자에게 누가 되는 예. 그런 어떤 그 뉴스가 알려지면 일가족이 패가망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지금 통탄을 하고 있겠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경은 북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자체가 김정은이 굉장히 아끼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령이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침묵하면서 통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중학교와 관련해서 평양 제1중학교 그 사고가 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그 관련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6년제 학교인데 4학년 때 이제 전국에서 수재들을 끌어모은답니다. 그런데 여기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가느냐? 김일성 종합대, 김책 공대 이런 북한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을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재들만 모여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중에는 가장 좋은 중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을 향하려던 곳이 송동원 야영소잖아요. 이곳이 바로 김정은이 아까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어린 시절 생모였던 고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애착이 이렇게 강한 곳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참 대남 비방의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저렇게 큰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본인들도 뭔가 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